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 이분이 여기 적혀 있어요.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 요트 세계 일주 항해.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한번 따져볼까요? 무기항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기까지 항구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게 무기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원조. 무슨 뜻일까요?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식량을 원조받지 않는 것. 이게 무원조예요. 자, 그리고 무동력 뭘까요? 이게 더 심각하죠. 네, 이 배의 요트에 모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힘으로만? 바람의 힘으로만. 자, 이렇게 이분이 무기항, 무원조, 무동력 세계 요트를 완성을 했어요. 2015년도에. 세계에서 몇 명 없어요. 5손가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3세, 55세, 중년이라고들 흔히 표현하는데 저는 청년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얘기예요. 혹시 여기 50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의 얼마밖에? 절반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이 아직 50이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50이 넘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전 세계를 이렇게 관할하는 큰 기구 중에서 유엔이라는 게 있죠. 자, 유엔에서 청년, 중년, 고령 이거 나눈 나이가 있거든요. 몇 살까지 청년일까요? 65세. 몇 살? 65세. 누가 처음 얘기하셨죠? 예, 저 뒤에, 저 뒤에. 예, 자, 얘야. 예, 저한테 먼저. 예,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자, 제가 청년 그 나이까지 제가 올해 45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몇 년 남아있으십니까? 자, 65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중년. 80세가 되셔야 중년이 돼요. 그 사이가. 예. 80세부터 90세까지가 고령이에요. 노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초고령. 네. 이거는 제가 나눈 게 아니고 어디서 나눈 거라고요? 유엔에서 나눴어요. 유엔에서. 자, 여러분들 이분이 충남 당진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세계 일주 홍보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도 체험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덕업일치. 인터넷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이 떠 있죠. 우리가 좋아서,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덕질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덕질. 예. 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업이에요, 생업. 근데 그게 일치가 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직장 생활도 해요. 내가 생업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있잖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 내 생업과 같이 연결돼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덕업일치라고 한대요. 아마 이분들이 거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상상의 힘을 믿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잖아요. 자, 꿈과 생계. 우리가 어떤 꿈을 생각하고 또 상상을, 내가 생각하는 희망을 생각할 때 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내 생업이죠, 생업. 내 생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자, 이런 질문들을 저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이런 걸 한번 봤어요. 라이프 서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4살 때의 성공은 바지에다가 오줌을 싸지 않는 것이래요. 동의하십니까? 4살 때의 성공은 바지에다 오줌 싸지 않는 것. 자, 그리고 12살의 성공은 친구를 사귀는 것, 친구를 갖는 것. 자, 그리고 16살의 성공은 운전면허증 따는 거, 운전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20살의 성공은 이성을 사귀는 것. 과감하게 표현하네요. 자, 그 다음 35세의 성공은 돈을 버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런데 35세에만 벌어야 될까요? 그 다음 보니까 50세의 성공도 돈을 버는 것. 네, 그러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 뭐가 또 생길까요? 60세의 성공이 뭐예요? 네, 성공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로 좀 되돌아간 것 같죠. 자, 그리고 70세의 성공은 뭐예요? 운전할 수 있는 것.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도 그 노령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씩 주죠. 들어보셨죠? 예,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75세의 성공은 뭐예요? 친구를 갖는 것. 이제 서서히 친구들도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실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드실수록 성격이 개방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드물죠. 그리고 80세의 성공은 뭐예요? 바지에 오줌을 싸지 않는 것. 자, 이게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4살 때부터 출발했던 그 인생이 다시 쭉쭉쭉쭉쭉 와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느낌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막 하곤 하는데 우리가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룰을 좀 가는 건 아닌가. 인생 뭐 없어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일본 베푸에 갔을 때 어느 식당에 들어갔거든요. 얘가 그 지역에서는 참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이 밥을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혹시 여기 뒤에 분들 잠깐 보이십니까? 그 여자분 할머니하고 얼굴이 좀 가려져 있는데 남자분 할아버지하고 앉아서 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분위기를 봤어요. 제가 일본어를 뭐 잘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봤어요. 자,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구분은 아니야. 근데 상당히 나이가 많으셔. 근데 두 분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두 분은 그냥 친구분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우자가 없으셔. 예, 이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불편해요. 이야기를 뭔가 어눌하게 얘기를 하시면 옆에 계신 할머니가 굉장히 응대를 잘해주시더라고. 아, 소우까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렇게 잔도 부딪히시고 사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요, 밥이 맛있다는 생각보다는 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열중해서 서로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고 계시는 이분들의 그 실황 중계를 굉장히 더 계속 신경이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조금 뭐 리얼한 표현을 쓰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의 거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죠. 결혼 안 하더라도 이성은 사귈 수도 있어. 그렇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일이 풀리느냐? No, 아니에요. 자,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나왔어요. 네, 광주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못 모르고 갔었던 학교.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학교를 갔었어요. 신학교 동기 중에서 정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신부의 삶이 맞지 않았는지 4학년만 마치고 저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2017년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11월 달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을 다쳤대요.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다쳤냐? 자, 손바닥 봤을 때는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한 바퀴만 더 돌았으면 네 손가락 전부 다 절단 상태. 예. 여기 안에 전부 다 심이 끼워져 있어요. 이렇게. 예. 상당히 큰 수술을 했죠. 제가 이 친구 그 병원에 가가지고 3주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 목욕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왼손에는 링겔 맞고 오른손은 사용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손 들고 있으면 제가 목욕을 시켰단 말이에요. 옷 갖고 와서 빨아서 다시 갖고 가고. 인생 친구예요. 자, 1년이 좀 지났죠. 지금 손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행이죠. 나았어요. 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인생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음 주에 이거 해야지, 다음 달에 이거 해야지, 내년엔 이거 해야지 라고 계획을 잡고 뭔가를 가거든요. 누구나 그런 계획은 다 있으셔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뭔가의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릴 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예. 자, 다른 케이스 한 명 더.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이거 사진 써도 될까? 써도 된대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화천에서 군대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강원도 화천에서 저희 아버님 군대 생활할 때 어렸을 때 잠깐 살았는데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같은 반을 다녔던 친구예요. 군대 가서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그 화천 군청에 사시는 이제 근무하시는 아내 형님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신협에서 거의 30년 정도를 지금 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사진을 올렸냐면요. 굉장히 건강한 스타일이었어요. 네, 펜싱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도 했고, 굉장히 건강한 스타일인데,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암이 와버렸어요. 암. 예상하지 못했던 암이 걸렸어요. 수술을 했어요. 지금 직장 생활을 잠깐 쉬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 사진까지 허락 맡아서. 자,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는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갈 때 뭔가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 제 인생에서 잊어먹을 수도 없는 해예요. 자, 이미 제가 방송대 강의라든지 통계청 강의라든지 다른 기관 강의를 할 때 방송대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미 오픈을 했어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픈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2010년도에 결혼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혼한 사람과 같이 잘 살고 있었어요. 1년 8개월째 잘 살고 있었는데 2012년 1월 달에 1월 초 정확하게 1월 5일입니다. 집이 털렸어요. 집 털리기 일주일 전에 예물이 먼저 털렸어요. 저하고 같이 살고 있던 여자가 예물을 털어갔어요. 자, 왜 그랬는지는 이유를 몰라요. 사건이 진행이 됐어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진행이 됐죠. 제가 출근해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이에 예물이 털려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집이 털려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침에 문을 잠그고 갔는데 오후에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다 뜯겨 있고 집이 홀라당 다 날아갔어요. 젓가락 한 개 없이 싹 날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1년 8개월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송이 4년 5개월을 갑니다. 소송 그러면 언제 끝났을까요? 2016년도 5월 달에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소송이 함께 갑니다.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형사소송 3개와 민사소송 2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승소를 하게 돼요. 자, 집을 털어간 다음에 한 달 뒤에 저한테 소송장이 하나 날아옵니다.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제가 쭉 소송장을 읽어봤더니 가정이 깨지는 이유를 저한테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나를 고소를 해놓고 증거들을 다 그쪽에서 없애는 거야. 고소는 그쪽에서 했는데 증거들을 그쪽에서 다 없애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사소송 3개에서 전부 다 유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절도 유죄, 명예훼손 2개 유죄. 거기에 대한 민사소송도 승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16년도 5월 24일 날 소송이 끝났는데, 완전히 끝나고 제가 어쨌든 이겼죠. 그쵸? 이겼는데 굉장히 허탈했어요. 4년 5개월의 소송이 이겼지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너덜너덜해진 느낌이잖아요. 내 인생이 산상조각 나는 그런 느낌.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2016년도 5월 달에 소송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아, 이제 내 인생에서 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다 지웠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 2018년도 9월 달에 저희 방송대 우리 같이 그 동문 형님이 조금 다쳤다 그래서 병원에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가는데 그 병원에서 그 소송을 도와줬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 제가 형사소송 걸어서 한번 끌어내온 적도 있었던 사람인데 허위 진술을 했었어. 그 사람이 무혐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잊어먹었던 그 사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좋게 넘어갔을까요? 둘이 멱살 잡고 제가 조금 흔들었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를 폭력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청에 가보니까 쌍방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쌍방이라는 건 뭐죠? 너희 둘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둘 다 나와. 이게 된 거예요. 자, 강제로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이 고소해놓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본인도 나오게 된 거예요. 검찰청 조정실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소송을 진행해보면서 다 열어보니까 그분 계좌에 저하고 살던 사람이 10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그 100만 원을 저는 대가성으로 본 거예요. 그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통장으로 100만 원 들어간 거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사죄하지 않으면 나는 합의해주지 않겠다. 그때서야 저한테 100만 원을 받았고 자기가 그것을 도와줬다라고 실토를 하고 나한테 사죄를 하고 그리고 합의가 된 거예요. 난 다 잊어먹었는데 작년 9월 달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찌저찌 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소송을 걸었던 사람은 개명을 했더라고. 최은꽃에서 최은꽃이었어요. 명예훼손 아닙니다. 그런데 최물빈으로 바꿨어. 이름을. 제가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다 잊어먹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피가 막 거꾸로 도는 거예요. 정말로.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했던 일들이 잘 풀렸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저를 볼 수 없어요. 저는 그 사건이 팡 터지고 나서 2012년도 1월 달에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의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이 조금 넘겨볼까요? 방송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학을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진 잠깐 볼까요? 방송대 처음 갔을 때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방송대를 갔을 때 2012년 2월 달이었거든요. 예, 이 자리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문 형님들이 계십니다. 차 속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가정이 박살난 상태였기 때문에 웃고 공부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차에서 내려야지. 그 차문 열기가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2012년도 3월 달에 MT를 갔죠. 제 얼굴 보시겠습니까? 가정이 박살났다고는 보이지 않죠. 네. 그냥 웃고 뛰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사실은 제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하시는 형님들, 또 누님들, 그리고 동문들, 학우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문화탐방도 가고 그리고 전국 MT에 가서 미친듯이 춤추고 네.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창평고등학교 동문회장님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네. 여기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서서히 아픈 상처를 서서히 잊어먹어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신학을 전공했다 그랬죠. 예. 관광학으로 전과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것이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이전에 제가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한 거예요. 방송대가 없었으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여러분들 명함에서 보여드리는 활동은 2012년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에서 2019년 1월 지금까지 새로 시작해서 새로 끌어온 거예요. 그 명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래요. 자, 여러분 저는 저 자신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커왔죠. 유년기를 보내고 이렇게 활동을 좋아해서 운동부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개구장이처럼 켰어요. 군대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잘못된 선택인 신학교를 갔었고 가장 잘했던 선택 신학교를 나왔고 그쵸? 예,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 윤선생 교실 강사를 했을 때 감성 강의를 했었거든요. 마인드업 강의. 이게 저의 인생의 2막을 시작해주는 큰 원동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서서히 몸도 만들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네, 활동도 해보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질문하게 된 건 뭐냐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한 가지 단어로 내 인생을 표현한다면 뭘까? 그것을 질문해 본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예, 그것을 저는 명함에다 쓰겠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호기심 여행이 된 거예요.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민이의 호기심 여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명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세상이 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나중에 이런 책을 내가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SNS에 적고 있는 것처럼 올해는 제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 지금 책 작업이 서서히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하는 활동 이야기를 강연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됐냐면 EBS에서 저를 불렀어요. 한국기행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의 일이에요. 방송을 했죠. 방송 나갔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조금 넘은 그 기간에 82만 명의 방문객을 받게 됐죠. 예, 블로그 활동을 하게 됐어요. 물론 SNS는 개수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 앞에 제가 세워놨지만 대한민국 특허청에 호기심이라는 것을 상표로 등록을 해봤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의 조언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0개월의 검사 기간을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고정민 씨 당신에게 대한민국 땅에서는 호기심의 상표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5,664개.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상표 이 등록증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3월 달에 그럼 저작권을 한번 시청해 볼까?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다가 제가 저작권 시청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 달 동안 심의하더라고요. 저작권 등록증이 나왔어요. 저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호기심. 자, 인터넷을 통해서 썼던 글이라든지 이런 메모라든지